안녕하십니까. 경제공부 싫어하는 이과생 게으른 장기투자자 이계투입니다. 상상은퇴. 네, 은퇴할 점이 아직 한참 남아있지만 보그로에 대해 어떤 조기 은퇴한 파이어한 어떤 투자자가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번 은퇴를 한번 상상해 보기로 했어요. 은퇴 준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은퇴 시점에 조금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거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금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은퇴를 한다는 거는 이제 직업을 이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 그만두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생활비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은 배당보다는 그냥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당주는 안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거 나중에 기회 되면 영상을 만들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주식이 있는데 얘가 이제 배당을 하죠.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배당이 많은 주식은 배당 성장주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긴 하지만 배당 많이 줄수록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어떤 B라는 주식은 배당은 안 하는 대신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성장의 드라이버를 거는 거죠. 그러면 쭉 더 좋은 기울기로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배당주와 성장주를 비교해 보면 거의 배당 플러스 성장한 거를 이렇게 합쳐보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면 배당을 하는 거는 세금을 바로바로 내게끔 돼 있죠. 근데 배당을 안 하는 주식 비슷한 등급에 그러면 이 주식은 세금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세금을 안 내고 계속 성장 하는 투자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그죠?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배당으로 인해서 그때 중간중간에 빼먹으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내면서 성장을 쭉 하니까, 만일 정말 은퇴하는 시점에 생활비가 없다 그러면 배당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생활비가 없으면 배당금이 아주 중요하지만, 만일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된다, 어느 정도 그렇게 배당을 받을 필요는 없고 예금 이자를 좀 쓴다거나 어쨌든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생활비가 충당이 되면 배당주보다는 성장주로 가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일찍 저축하고 복리의 마술을 즐겨라. 이거는 이제 젊을 때, 최대한 젊을 때 시작을 은퇴 준비를 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2번은 일찍 하고 복리의 마술을 느껴라. 복리의 마법을 느껴라 라고 하고 있죠. 복리의 마법. 정말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택 구입. 그렇죠. 이제 은퇴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요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아마 40대 조기 은퇴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이라서, 근데 이제 요런 조기 은퇴가 아니라 그냥 60대 은퇴라고 하면, 50대 후반, 60대 초반 은퇴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집은 있겠죠, 우리가. 근데 이제 조금 일찍 은퇴하는 거, 조기 은퇴한 사람이 쓴 거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 사람은 이제 주택을 구입을 이제 권유하고 적절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지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주택을 최소의 금액으로, 최소의 계약금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30년 동안 이제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퇴 후 할 일이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이제 은퇴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은퇴 후에
뭘 할지가 확실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요. 그죠?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파트타임, 파트타임 일일 수도 있고요. 뭐 정말 뭐 놀고 먹고, 뭐 여행을 뭐 계속 1년 내내 여행을 간다? 모르겠어요. 그게 적성에 맞는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은퇴 후에 현재 직장이나 현재 하고 있는 장사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그만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바톤 터치 돼갖고 해야 될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일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은퇴냐 싶겠지만 이제 뒤에 그렇죠. 여기 이제 6번이랑도 조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 은퇴라는 얘기를 해요. 파트타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은퇴 후에 할 일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물론 이제 뭐 60대에 비자발적인 은퇴일 경우는 정말 또 뭐 여기서 마땅히 할 일은 없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50대부터 뭔가를 준비하면 되겠죠. 뭔가를 나는 뭐 봉사활동 어떤 거를 하겠다, 혹은 뭐 나는 뭐를 공부를 해서 무슨 시간 강사를 하겠지. 뭐 얘는 뭐 기타를 잘 치면 나중에 나는 기타 교습소를 뭐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서예를 잘하면 뭐 붓글씨 학원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일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이렇게 뭐 파트타임 파트타임 선생님으로 이제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봉사활동도 있고. 그런 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은퇴하는 그 순간 현재의 본인은 이제 사라지고요. 이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은퇴 전에는 뭐 부장님 뭐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하겠고요. 장사하거나 이런 사장님 소리도 들었겠고요. 어떤 이런 직책이 이제 있고 직책으로 인해 내가 있었다면,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은퇴하는 순간에 확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정말 계급장 다 뗀 본인과 이제 마주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때 이제 이런 비자발적인 노년의 이제 비자발적인 은퇴일 경우는 조금 이제 혼란이 있다고들 하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조기 은퇴인데 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으니까 확실히 명확하게 은퇴 후에 나에 대한 정의를 좀 확실하게 하고 은퇴를 실행할 것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6번은 이제 부분 은퇴에 대한 얘기죠. 이제 은퇴 후에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은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아이가 있다면 배우자는 전업육아를 하게 하거나 원하면 파트타임 일을 하게 한다. 이거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40대 초반 은퇴자기 때문에 자기만 은퇴하고 배우자는 일을 하게 하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전업육아 일을 안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근데 혹시 이제 배우자도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즐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파트타임 일을 하게 해주거나 전적으로 요것만 안 되는 거예요. 본인만 은퇴하고 배우자는 일을 해라, 뭐 이런 거는 안 되고, 물론 배우자가 일하고 싶다 그러면 일하게 해주고, 아니다 그러면 배우자 또한 전업 육아나 주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치료하는데 돈을 써라. 이제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죠. 건강인데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건강해야죠. 근데 여기에서는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둘 다 건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런 정신적인 치료도 또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편안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신 건강에도 신경을 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생각보다 적은 돈이 요구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11번이랑 12번이랑 조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 준비를 할 때 이제 은퇴 예산을 다 짜겠죠. 근데 실제 은퇴를 하고 나서 보면 이제 생활비도 좀 줄어든답니다. 생활비도 줄어들고 생각보다 네트워크도 이제 많이 본인 주변의 네트워크도
사람들 관계도 많이 이제 축소되고 뭐 이러면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은퇴하기 시점에 이제 사회생활도 왕성하게 하고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월 생활비를 책정을 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은퇴를 뭐 계속 뭐 미루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생활이 왕성할 때보다 은퇴할 때는 생활비도 줄어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제 만일 아이들이 이제 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뭐 학군 좋은데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집을 이제 뭐 약간 외곽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훨씬 더 거기서 또한 플러스 예산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또 집을 더 작게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네, 뭐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뭐 생각보다 적은 돈이 요구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주변인들한테 시간을 투자하면 언젠가 보답을 받는다. 요거는 이제 은퇴를 하는 시점에 인간관계 네트워킹이 확 바뀌는 거죠. 본인 자신도 과거의 은퇴 전의 자신과 은퇴 후의 자신이 싹 바뀌듯이 그런 주변인 네트워크도 많이 바뀌는데, 그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혼자도 잘 놀 수 있어요 라는 분도 계시죠. 약간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약간 이제 들어가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또 이제 혼자보다는 이렇게 어울리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기쁨을 느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은퇴는 이제 그런 관계 네트워크가 축소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던 거를 원한다면,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이제 안 올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돈을 아끼지 말아라. 요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가족이 암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해야 된다. 희귀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안 올지 모르는 미래의 어떤 그런 치료비, 그죠? 이런 것도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집이 무너져서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들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아낀다. 이건 좀 이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 때문에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미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은퇴를 함과 동시에 분명히 정해진 월 생활비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아끼는. 근데 이거는 이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은퇴를 해서 내가 월 300만 원씩 쓸 수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조금만 좀 힘들면 택시를 타고 대중교통 안 이용해도 되고 택시를 탄다거나 이렇게 조금씩 편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자식 걱정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쓰고 남겨주겠다 이러면은 은퇴 후에 이제 그런 궁핍함이 생기면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편안한 마음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안 올 줄 모르는 미래 때문에 돈을 너무 아끼지 말아라. 좀 괜찮은 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이기에.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 내가 월 300을 나올 수만 있으면 은퇴를 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래도 혹시 비상금으로 이제 100만 원 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도 은퇴한다면 그래도 내가 차도 좀 그래도 타고 싶어요. 좋은 차 타고 싶어 해서 플러스 또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충분하게 되면 은퇴할 거다. 그러면 은퇴 시기가 점점 딜레이 되겠죠. 늦어지겠죠. 은퇴를 못할 수도 있죠.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준비되면 은퇴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고 적당히 하면 은퇴를 그때 이제 은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2가지 이제 실제 은퇴를 한 40대 초반에 일찍 은퇴한 사람이 은퇴를 앞둔 사람들한테 이제 남긴 글인데요. 우리 이제 보글헤드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투자와 함께하는 게 뭐죠? 일이 있잖아요. 그죠? 투자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일이
뭐 재밌기도 한 수도 있고 뭐 소중하죠 일단은. 예. 그 투자는 그냥 뭐 적당히죠. 중간만 가자. 예. 예, 적당히 하는 거고 우리는. 예, 일은 그래도 놓지 말자, 계속 가자,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은퇴는 뭐 저도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특히 뭐 조기 은퇴 뭐 이런 거는 아예 뭐 꿈도 꾸고 있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죠? 일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스트레스는 적당히 받고 뭐 하다 보면 뭐 비자발적인 은퇴가 되건 뭐 어느 시점에는 자발적인 은퇴가 되건 지금 보그레드 투자가 이제 점점 복리의 마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드가 커지면 결과물이 좋아지면 그때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이렇게 떠밀려서 뭐 은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틈틈이 이 중에서 12가지 지금 예를 든 거 중에서 뭐 내가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보고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른 장기 투자자 이게투였습니다. 오늘도 내 주식 멀리하고 평화로운 시간 느껴봅니다. 구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개투님을 괴롭히니까요. 좋아요도 권하지 않습니다. 뻔한 노출로 낚이는 개투님은 원치 않으니까요. 응원 댓글은 이게투에게 기쁜 자극이 됩니다.